얘기해 주세요. 제가 듣고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요. 우리 사무장님이 스토리를 엄청 재밌게 전달 잘 해주시잖아요. 아, 더 부담이 되네요. 결혼 6년 됐고 6년 차고 아기가 22개월, 아기 한 명 있고 어리네. 아이 남자분은 돈을 버시고 여자분은 전업이신데 특징이 뭐냐면은 이 집에서 버는 돈의 90%를 저축하고 시댁에서 카드를 줘서 그걸로 한 달에 한 400만 원 쓴대요. 와우. 그리고 결혼할 때도 집을 이 남자 집에서 해줬고 이제 여자분은 이제 그 여자분 집에서는 가정 가구 이런 거 해주시고 아무튼 그 생활비를 전부 다 이제 그 시아버지 카드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 카드도 쓰긴 하는데 그 비율이 이제 극도로 이렇게 작은 거죠. 이 아내분의 태도가 그 시아버지 돈을 막 카드를 한 달에 400만 원 쓰는 걸 정말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 아빠가 뭐 이제 밥이라도 한번 사주면은 진짜 효도해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엄청 그렇게 올려치고 그다음에 그 시아버지의 공을 되게 내려치고 또 이제 형님이 있대요. 형님은 이것보다 더 많이 쓰지 않냐 이러면서 그거랑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로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고마워하지 않고 태도 자체에 이제 이 남자분이 빈정상할 수 있겠다.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근데 전 또 그런 생각 들어요. 만약에 시댁에서 시아버지가 카드를 줘서 이 며느리에 대해서 뭔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없는지 사사로운 부분까지 가령 아이 뭐 사교육이라든가 학교 뭐 문제라든가 이런 거까지 다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시는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든 친정부모님이든 도움을 받아서 하게 되면은 좀 독자적으로 본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제가 독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트러블이 나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여자분이 자기가 바뀌겠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경우 이렇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이 많잖아요. 그럼 그 부모가 아파트를 사서 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고 죽고 나서 주면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너가 번 돈은 100% 다 저축을 해서 지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뭐 집을 사든 뭐 땅을 사든 뭘 사든 100% 너거 돈으로 쓴 것으로 자금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생활비는 부모 카드로 쓰니까 그 외관상으로는 부모가 자기 카드를 쓰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4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돈을 사실상 매달 증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증여세를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죠. 그러니까 있는 집에서 이제 증여세나 상속세를 탈루하려고 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써요. 그렇죠. 아무튼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 잘 되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둘이 또 이렇게 다툼이 됐네요. 정이 많이 떨어지는 케이스죠. 근데 이분은 또 이 남자분한테는 아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이 양육권을 빼앗길까봐 부양 능력은 나이가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따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어리면 엄마가 좀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조금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엄마가 양육에 있어서 좀 많이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그 아빠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그런 결혼 관계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막 전화로 법률 상담도 좀 받으셨는데 야 불리하다. 그리고 지금 말한 걸로는 막 되게 이렇게 딱 큰 굵직굵직한 이혼 사유가 아니어서 이혼하기 어렵고 이혼을 굳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양육권이 이제 그 엄마한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니까 이분이 이혼을 못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사실은 이혼 자체는요. 어느 한쪽이 강하게 이혼하겠다라고 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하면은 내가 유책 배우자만 아니면은 그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주는 분위기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양육 관련해서는 좀 양육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기를 보시고 정말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초등 고학년, 중학생 정도 됐을 쯤 한번 이혼을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10년 넘게 기다리셔야겠네요.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애만 바라보면은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이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다. 아무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그래도 쭉 지속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보통은 어느 한쪽에서 펑크가 나죠. 그렇죠. 펑크가 나죠. 그때 이제 가지고 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때를 알고 돌아서는 자의 뒷모습은 아니었다는 뜻이죠. 라는 시에서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런 말. 그게 사실은 두 분 다 관계 회복에 위한 노력을 하셔야죠. 부부 상담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요. 네. 서로 소통하는 방식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되게 뭐랄까 아내분이나 아이를 아끼니까 약간 뭐라고 할까 평화주의자처럼 그냥 분란 안 생기게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MBTI 검사 꼭 해야 돼요. 아 진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그 뭐지 요즘에 막 커플 고사 이런 거 유행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아. 예를 들어 막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맞아. 부모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신혼집에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그럴 때 나의 선택은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좀 하고 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뭐야? 약간 이런 게 대화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거 없이 결혼하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은 서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데 왜 그런 걸 해? 뭐 황당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손흥민 황당 표정.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근데 이게 현실 육아에 돌입되면은 부모님 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있다. 아 이거는 신혼 커플 본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그래서 사람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거지. 걸러내는 거네. 네. 꼭 해야겠다. 그러니까요. 요즘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유책성, 이혼 사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로 잘 풀어갈 수 있는데 네. 좀 성격적인 차이가 있고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갈등을 제때 해결해 네. 내지 못한 것이 불거져서 생기는 갈등이라 가지고 맞아요, 너무 맞아요.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이 남자분 입장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좀 적절한 타이밍에 적극적으로 해결했었으면 좋았을 아 텐데. 맞아요. 문제 해결을 좀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장기적으로 안 좋은 거죠. 자기는 참는다고 맞아 생각하는데. 맞아 맞아. 일방이 참고 일방이 편한 관계는 절대로 오래 못 가요. 맞아요. 자기도 한계가 있는데. 적절한 밀당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이랑 싸움이 잘 되는지를 꼭 봐야 돼요. 그런 싸우고 나서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인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나은 해결책을 서로가 뭔가 모색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싸움인지 아니면 막 서로에 대해서 비난을 퍼부으면서 뭔가 경멸하는 듯한 말이 오가면서 끝나는 싸움인지 상처만 받고 그거를 봐야 끝나는지. 되는 거죠. 나도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을 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엄청 까다롭고 신중하게 검증을 하면은 잘 살아요. 맞아. 그거 없이 시작하면은 이후에 좀 많이 힘들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건 운명이다 이러면서 그냥 뭐 결혼해버리면은 그러한 검증의 과정을 결혼 이후에 해야 되거든요. 맞아. 이제 그때 고통을 받겠지. 그렇죠. 그래서 제일 힘좀 그런 게 애가 생겨서 결혼하는 커플들 있잖아요. 그런 커플들이 좀 힘들게 지내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근데 분명히 그거는 싸워보고 그 싸웠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도 봐야 돼요.